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살이 잘 빠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노력한 만큼 살이 잘 안 빠질까? 이와 관련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의 역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다이어트를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도대체 왜 열심히 운동하고 죽어라 굶고 그렇게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걸까요? 자,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고민 다들 하고 계시죠? 이번 영상에서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미 다이어트 많이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살이 잘 빠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 하루 2000kcal 이상을 태우시는 줌바 댄스 강사님이 나오셨는데요. 하루 종일 움직이시는데도 체중이 전혀 빠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바로 운동의 역설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지속할 경우 처음에는 칼로리 소비가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칼로리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적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운동량이 증가하면서 살이 빠지긴 하시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버티는 법을 배우면서 칼로리 소모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이론적으로 그런 계산을 해볼게요. 지방 1kg를 빼려면 약 7,700kcal를 태워야 하거든요. 8kg면 총 61,600kcal를 한 달 동안 태워야 하는 건데 한 달이 총 30일이니까 하루에 약 2,000kcal씩 소모해야겠죠. 그래서 2000kcal라 하면 굉장히 많은 열량이죠. 보통 체중이 60kg대인 여성이 하루에 이제 2000kcal를 태워야 한다면 매일 빠르게 걷기를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시거나 또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기를 하셨을 때 소모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생각보다 시간 대비 킬로칼로리 소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1시간 자전거를 타거나 빨리 걸었다 해도 200kcal 전후 정도밖에 소모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운동한 다음에 당 떨어졌다고 마카롱 한 개 딱 먹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비만 환자들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운동하시다가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다가 등골격계 쪽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리한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으로 체중 감량을 하시고 가벼운 운동부터 천천히 늘려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살을 빨리 빼고 싶다고 식사량을 확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루에 2000kcal 태우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식사에서 이제 2000kcal를 덜 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운동만큼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굶으라는 소리죠. 보통 여성분들 하루 권장 섭취량이 1900에서 2000kcal인데요. 2000kcal를 빼려면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할 거예요. 아침은 일단 무조건 굶으시고 점심도 샐러드를 조금만 드셔야 되고 저녁도 닭가슴살 한 조각 정도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초기에 감량 효과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적게 먹어도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렇게 모아두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을 태우지 않고 우리 몸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손톱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영양 공급을 확 줄이고 근육 손실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음식에 집착하고 폭식이라든가 또 우울, 불안, 무기력, 심지어 자해 충동까지 여러 이런 정신적인 이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다이어트를 계속 해오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더 이상 안 빠진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대사 적응 때문입니다. 네, 의학적으로 대사 적응이란 식사를 너무 적게 하면
우리 몸이 지금은 기아 상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간 칼로리 제한 상태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적응하는 생리적 현상인데요. 기초대사량, 휴식대사량이 감소하고 근육 소실로 인해서 대사량이 더 감소해서 지방을 태우는 기능이 떨어져 살이 빠지기 어려운 체질로 바뀝니다. 우선 체중 감량 후에 근육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기초 대사량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감량 시에는 근육량과 지방이 동시에 손실되는 기간이 생기는데요. 다시 찔 때는 지방만 빠르게 늘어나고 근육은 천천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많이 먹어서 칼로리 과잉 상태가 되면 빠르게 찌지만 근육은 충분히 에너지 섭취도 해야 되고 운동 자극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체중 감량이 끝난 뒤에는 우리 몸이 이제 기아 상태로 인식을 하고 또 심리적인 반동도 생기죠. 또 이제 체중에 대한 어떤 항상성 기전 이런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서 식욕이 많이 오릅니다. 이때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면 사실 뭐 이전보다 더 많이 체중이 늘고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사 적응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옛날에 굶은 것만큼 막 굶으셔도 살이 잘 안 빠지게 되고 빼고 싶다면 한 서너 배의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많이 안 먹는데 도대체 왜 살이 안 빠지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본인도 모르게 간식이나 음료로 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사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살이 빠지지 않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다이어트를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체지방 기준으로 1개월에 2kg에서 3kg 사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물론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 위주의 감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이어트할 때 한 끼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세요. 근육량을 유지해야 기초대사량도 유지되고 요요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건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2,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부분이라던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